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단위 문제 3에서 단위 특강 3 언더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시트에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표 1의 주문 시간을 이용하여 분류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주문 시간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는 시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분이고, 일곱에서 여덟 번째 글자는 초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14시 40분 이전이면 주간 손님, 19시 30분 이전이면 저녁 손님, 나머지는 주류 손님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타임 함수가 있는데요. 시간, 분, 초가 인수로 주어지면 인수로 입력받은 정수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함수가 타임 함수가 되고요. 미드 함수는 잘 아시죠? 문자열이 있고요. 시작 위치 K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시작 위치, 두 번째 인수인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수 K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겠고요. 밸류 함수는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반환해주는 함수가 밸류 함수가 됩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if 함수 먼저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적어 주어야 되는데요. 14시 30분 이전이라는 내용에 대한 조건을 적어 주려고 하는데요. 주문 시간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것 같다. 그쵸? 자, 타임 함수가 나올 거고요. 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어 주면 되겠는데요. 자, 미드 함수에 의해서 어떤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시작 위치가 첫 번째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글자가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미드 함수에 의해서 추출되는 결과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밸류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14시 30분 이전이라는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전에 저희가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0에서 1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12시, 즉 정오 같은 경우에는 0.5를 통해서 조건 작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문제에 주어진 시간은 14시 30분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타임 함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 30분 이전이므로 부동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임 함수에 의해서 시 14, 그리고 분에 해당하는 30, 초는 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한 조건이 완성이 되겠는데요. 주문 시간에서 특정 시간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해당 시간이 14시 30분 이전이면 이때는 주간 손님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19시 30분 이전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뒤에 if 함수를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앞에 작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즉, 해당 부분을 동일하게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타임 함수에 의해서 19시 30분 이전, 19시 30분 이전, 타임 함수의 인수를 19와 30과 0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는 저녁 손님이라고 출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류 손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if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처음에 열었던 if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분류를 표시하라고 하는데요. 주문 시간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주문 시간을 이용해서 분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작성할 D3셀을 클릭을 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if 함수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적어주고요. 자, 조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문 시간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통해서 시간을 표시하고,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타임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 함수를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꾸어 줄 거예요. 그쵸? 자, 미드 함수를 주문 시간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미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주문 시간 설정해 주시고요. 시작 위치가 첫 번째고 가져올 문자가 두 개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미드 함수에 의해서 공구 해당 부분을 추출할 거고요. 미드 함수에 의해서 추출되는 부분은 문자 데이터가 되므로 밸류 함수를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요. 자, 다음으로 분에 해당하는 부분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밸류 함수 적어주고요. 미드 함수 한 번 더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 3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작 위치가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글자이므로 시작 위치가 4가 되겠고요.
가져올 문자 개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밸류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한 번 더 초에 대해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미드 함수 적어주시고요. 이 3셀.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에서 8번째 글자다. 그쵸? 시작 위치 7로 설정해 주시고 가져올 문자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밸류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임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이 14시 30분 이전입니다. 자, 타임 함수에 의해서 14시 30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조건 만족하면 어떤 걸 출력하면 되죠? 주간 손님이라고 출력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시 30분 이전인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한 번 더 if 함수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앞서 작성했던 해당 부분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한 번 더 타임 함수 이번에는 19시 30분, 19시 30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해당 조건 만족하는 경우에 저녁 손님이라고 출력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머지 경우 주류 손님으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앞서 열었던 첫 번째 if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고 엔터 버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잘 출력이 되네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9시 10분 같은 경우에 주간 손님이 맞다, 그쵸? 17시 30분 저녁 손님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손님, 자, 20시 5분 같은 경우에 주류 손님으로 표시되는 게 맞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표 1의 방문 객수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 객단가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객단가는 주문 금액에서 방문 객수를 나눈 값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객단가는 표시 예와 같이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고 정수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이러한 숫자가 있을 때 해당 부분에서 반올림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올림되어서 정수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fixed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함수 사실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셔서 해당 함수를 같이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fixed 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로 자릿수가 주어집니다. 인수를 반올림하여, 즉 첫 번째 인수를 반올림하여 지정한 자릿수까지 두 번째 인수가 되겠다. 그렇죠? 지정한 자릿수까지 다시 텍스트로 표시하는 함수가 픽스트 함수가 됩니다. 즉 픽스트 함수에 의해서 추출되는 결과는 텍스트 문자 데이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를 보도록 할게요. 논리값이 true이면 쉼표를 포함하지 않고요. false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쉼표를 포함하게 돼요. 자, 문제에 보면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를 false로 지정하거나 생략을 하거나 해서 수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함수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쵸? 텍스트 함수 적어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객단가를 주문 금액에서 방문 객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자릿수를 설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21.87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부분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리고 해당 부분이 0번째,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정수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0번째까지 출력되도록 설정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인수를 0으로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인수는 폴스를 적어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을 해서 해당 수식을 마무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단가를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방문 객수와 주문 금액을 이용해서 객단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N3셀을 클릭을 하고요. 수식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픽스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주문 금액에서 방문 객수를 나누어 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수는 0을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false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생략을 하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수가 잘 출력이 되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또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N3셀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타입 함수를 배웠었는데 해당 함수 기억나시죠? 자, 타입 함수의 인수로 N3셀을 지정을 하고요.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타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숫자로 출력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숫자는 1, 텍스트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는 2, 논리값은 4, 오류값은 16으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타입 함수였는데요. 자, 픽스드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결과는 텍스트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타입 함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소갈로 2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방문 일자, 손님 유형,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 손님 유형별, 요일별, 주문 금액의 합계를 해당 영역에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조건이 두 개인 것 같네요.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 같고요. 요일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썸과 choose, 그리고 weekday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라고 하네요. weekday 함수는 원료율이 1번인 옵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원료율이 1번인 옵션은 인수 2로 지정하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은 엑셀의 화면 설명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아무튼 두 번째 인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월요일이 1이 되고요. 화요일이 2가 되고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쵸?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윗데이 함수는 날짜, 첫 번째 인수,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윗데이 함수가 되고요. 추즈 함수, 인덱스 번호가 주어지고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추즈 함수가 됩니다. 즉, 인덱스 번호가 1이면 값 1을 출력하고요. 인덱스 번호가 2면 값 2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추즈 함수가 된다. 그쵸? 자, 해당 문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주문 금액의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썸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조건 1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 2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님 유형과 요일에 대한 조건을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자, 어떤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월, 화, 수, 목과 같은 데이터 형식들이 있는데요. 자, 날짜 형식에서 이러한 형태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추즈 함수를 사용을 해요. 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게 되면 추즈 함수에 의해서 인덱스 번호 자리에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날짜가 있는 해당 범위를 지정하게 되고 인수를 2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1이 출력된다. 그쵸? 그래서 값 1에 월을 적어주고요. 값 2에 화를 적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쭉 1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eekday 함수에 의해서 1이 출력되면 월이 출력되고 2가 출력되면 화가 출력되겠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는 부분과 조건 비교를 하면서 배열 수식의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엑셀의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방문 일자와 그리고 손님 유형, 그리고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서 손님 유형별, 요일별, 주문 금액의 합계를 아래쪽에 해당 영역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C36셀을 클릭을 하고요. 수식을 바로 작성해 볼게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열어주겠습니다. 조건 1번, 우선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위쪽에 보게 되면 손님 유형이 이렇게 있네요. 자,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므로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B36셀을 지정하고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행 방향으로는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고정기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곱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일에 따른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방문일자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추주 함수와 윅데이 함수로 맞추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선 추주 함수 적고요. 윅데이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즉, 추주 함수의 인덱스 번호로 윅데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날짜 데이터가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보면 원료율이 1번인 옵션을 사용하라고 한다. 그쵸? 자, 숫자 2번을 누르면 원료율이 1이 된다. 그쵸? 윅데이 함수의 인수로 2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윅데이 함수의 결과가 1이 출력되면 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2면 화가 나오고 3이면 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쭉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쭉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추주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해당 데이터에 의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고요. 해당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는 해당 부분과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는 행 방향으로 고정이 되고, 자, 열 방향으로는 참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열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부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같은 형태였다고 하면 해당 부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같은 형태로 바꾸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값을 구할 범위, 자, 주문 금액이 있는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하고요. F4키로 고정을 한 다음에 썸에 대한 괄호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 하고요.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결과를 잘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의 포인트는 자, 추즈 함수와 윅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월화, 수목, 금, 토, 일과 같은 형태, 즉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해당 부분과 같은 형태로 바꾼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고객 번호, 손님 유형,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 손님 유형별 주문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 번호를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인덱스 함수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된다. 그쵸? 자, 우선 함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 행번호, 세 번째 인수 열번호가 나옵니다.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되겠고요. 매치 함수입니다. 찾을 값이 있고요. 범위가 있어요. 찾을 값이 해당 범위에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되는데요. 이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K를 0으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면 되는데 유사하게 일치일 때 범위에 있는 값이 오름차순이면 1로 설정하고요.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함수들은 자주 사용한 함수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갈로 4번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고객 번호와 손님 유형 그리고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손님 유형별 주문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 번호를 해당 영역에 출력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M36셀을 클릭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인덱스 함수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저희가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하고 F4키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므로 F4키로 범위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서 행 번호를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자, 찾을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건데요. 어디에서요? 주문 금액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해당 최대값에 맞는 행 번호의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해주려고 합니다.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을 우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손님 유형이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과 L36셀이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36셀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행 방향으로 참조가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조건이 되겠네요. 즉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곱하기 어떤 부분 주문 금액이 있는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하고요.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맥스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매치 함수의 범위는 동일하게 주문 금액이 있는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이겠다. 그쵸? 왜냐하면 해당 주문 금액에서 손님 유형에 따른 최대값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값이 있을 거이므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인수로 0을 설정하고요.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번호 해당 부분에서는 열이 하나다. 그쵸? 그래서 그냥 열 번호는 1로 설정을 하고요. 인덱스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의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면이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축소 배열을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B열, 자, 해당 부분이 인덱스 함수에서 사용한 범위가 되겠다. 그쵸? 그리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 함수의 행 번호를 구했는데요.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이때 매치 함수의 찾을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게 돼요. 자, 맥스 함수를 통해서 주문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손님 유형에 따른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조건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손님 유형이 있는 해당 영역 F열이라고 자, 우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해당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셀이죠. L36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작성을 한 다음에 곱으로 주문 금액이 있는 해당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맥스 함수에 의해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거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의 원리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신규일 때. 자, 신규일 때는 true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방문일 때는 false, 신규일 때 true, 신규일 때 true, 그리고 재방문일 때 false가 출력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당 조건에 의해서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문 금액이 있는 부분과 곱셈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주문 금액 55,000원과 true를 곱하게 되면 true는 1로 인식하기 때문에 55,000원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false는 0으로 인식을 한다. 그쵸? 자, 0과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고요. true를 곱하게 되면 14,000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30,000원이 나오게 되겠다. 그쵸? 30,000원이 나오고요. false일 때는 어떤 값을 곱해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이 쭉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이런 값이 쭉 나오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손님 유형이 재방문일 때는 0이 나오고요.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만 값이 나오는 상태에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출력된 결과를 보게 되면 AB24K인데요. 자, 그러면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 해당 값이 최대값인 것 같네요. 자, 해당 값을 주문 금액이 있는 해당 M열에서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값의 행 번호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인덱스 함수에 의해서 설정한 고객 번호가 있는 범위의 해당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해당 수식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매치 함수에서 저희가 최대값을 매치 함수의 찾을 값으로 설정한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을 곱으로 한 번 더 작성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아무튼 소갈로 4번 문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적립금을 작성하여 해당 영역의 적립금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fn 적립금은 손님 유형 주문 금액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fn 적립금이 있고요. 손님 유형과 주문 금액을 인수로 받네요. 손님 유형이 신규이면서 주문 금액이 3만 미만이면 주문 금액의 3%, 3만에서 6만이면 주문 금액의 5%, 6만 1에서 9만이면 주문 금액의 7%, 그 외는 주문 금액의 10%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손님 유형이 신규가 아닌 경우에는 주문 금액의 3%로 계산하여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선 손님 유형이 신규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자, if절을 사용해 볼게요. 문제에 보면 if else와 select case, case is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 손님 유형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손님 유형이 신규인 경우다. 그쵸? 손님 유형이 신규라는 내용에 대해서 if문으로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 금액에 대해서 select case 구문을 사용해 볼게요. 자, select case 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주문 금액이네요. 그쵸? 자, 주문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만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케이스 구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범위가 나온다. 그쵸? 그러면 케이스 is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3만 미만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fn 적립금은 얼마라고 하죠? 주문 금액의 3%입니다. 주문 금액의 3%이기 때문에 곱하기 0.03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만에서 6만입니다. 자, A에서 B는 select case 구문에서 to를 사용해서 작성한다고 했죠. 자, 해당 부분 배웠던 부분이므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케이스 A2, A가 3만이네요. 3만에서 to 6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의미는 3만에서 6만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 곱하기 5%니까 0.05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6만 1에서 9만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케이스 6만 1에서 9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FN 적립금은 이때는 7%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그 외는 주문 금액의 10%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 외는 케이스 else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select 구문 and select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if절,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에 대해서 select case 구문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else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else라고 적어주고 손님 유형이 신규가 아닌 경우에 주문 금액의 3%, 자,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3%로 if절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걸로 5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5번의 사용자 정의함수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VB 창이 나오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모듈을 클릭해 주세요. 자, 문제에 제시된 퍼블릭 펑션부터 해서 우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 fn 적립금이고요. 인수로 손님 유형과 주문 금액을 인수로 받네요. 자, 그리고 문제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손님 유형이 신규 이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손님 유형이 신규 이면이다. 그쵸? 이때의 내용을 적어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주문 금액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select case 구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주문 금액이 기준이 되겠고요. 3만 미만이다. 그쵸? 케이스 하고요. 어떤 범위가 나올 때는 케이스 is를 적어주면 된다. 그쵸? 케이스 is 적어주고요. 3만 미만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3%다. 그쵸? 0.03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3만에서 6만입니다. 이때 케이스 A to B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요. 3만에서 to 6만까지다. 그쵸? 해당 경우에서는 FN 적립금을 주문 금액에서 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가 아니라 5%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경우 케이스 이번에는 6만 1에서
9만까지네요. 9만까지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7%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경우다, 그쵸? 케이스 else로 적어주시고요.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10%, 0.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 구문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 end select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end select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님 유형이 신규가 아니면이다, 그쵸? 자, 첫 번째로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 조건을 비교하고 나머지 경우이기 때문에 else로 바로 적어주셔도 되겠네요. 자, else라고 적어주시고요.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3%로 계산하라고 한다, 그쵸? 그리고 if절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드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손님 유형이 신규일 때 주문 금액에 따라서 select case 구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손님 유형이 신규가 아닐 때 else면 신규일 때 조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조건이므로 else만 적더라도 손님 유형이 신규가 아닐 때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쵸? 해당 경우에 FN 적립금은 주문 금액에서 3%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 완료했고요.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립금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FN 적립금이라고 적어주고요. 손님 유형이 있는 해당 부분과 그리고 주문 금액 해당 부분 적어주시고요. 엔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렇게 적립금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표 1의 주문 금액을 이용하여 주문 금액이 높은 상위 1에서 5위의 평균 주문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에버리지와 라지 함수 그리고 배열 상수를 사용하라고 해요. 자, 배열 상수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수식으로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쵸? 자, 어떤 인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를 라지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를 적어주게 될 건데요. 이때 어떤 라지 함수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특정 범위에서 몇 번째의 숫자를 가지고 올지를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배열 상수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 70, 60, 그리고 80, 90, 85, 120, 80, 75, 65. 자, 이런 숫자 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높은 상위 3개의 평균을 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경우의 수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상위 3개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쵸? 자, 우선 해당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주면 되겠다. 그쵸? 라지 함수는 셀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라지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배열 상수를 1, 2, 3과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에 대한 괄호가 되겠고요. 에버리지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라지 함수는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데요. 해당 부분을 배열 상수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이 3개가 되겠다. 그쵸? 상위 3개의 값이 될 거고요. 해당 3개의 값을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로 큰 값 120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 100이 출력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큰 값 90이 출력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라지 함수에 의해서 120과 90과 100 3개의 숫자가 출력이 되고요. 3개의 숫자를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배열 상수라고 하는데요. 배열 상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 유형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배열 상수를 어떤 배열 형태로 여러 개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만 잘 이해하면 배열 상수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6번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주문 금액이 있습니다. 그쵸? 주문 금액이 있는 부분에서 주문 금액이 높은 상위 1에서 5위의 평균 주문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값과 그리고 해당 값, 해당 값이 있다고 하면 해당 상위 5개의 평균 주문 금액을 이 40셀에 해당 부분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40셀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위 5개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주문 금액이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셀에서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어떤 달러 고정 기호로 셀 참조를 고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에서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배열 상수를 사용할 거예요. 1, 2, 3, 4, 5라고 적고요. 라지 함수에 대한 괄호 닫고 에버리지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107,300원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해당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라지 함수에 의해서 범위가 m열, 주문 금액이 있는 m열을 라지 함수의 범위로 사용을 했고요. 이때 라지 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값이 출력이 돼요. 총 5개의 값이 출력이 되고요. 해당 출력된 5개의 값을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갈로 6번 배열상수를 통해서 풀이하는 문제도 함께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소갈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메뉴명이 짬뽕인 최소 주문 수량의 주문 경로를 I46셀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조건은 해당 영역을 이용하라고 하고요. 주문 수량의 조건 H44셀이 되나 보네요. 해당 셀에는 메뉴명이 짬뽕에 해당하는 최소 주문 수량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때 d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최소 주문 수량이 2이고 주문 경로가 오프라인인 경우에 이렇게 출력하라는 것 같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이 괄호 안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dget과 dmin 함수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 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먼저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하는 형태 모두 동일하다,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먼저 나오고요. 첫 번째 인수로 범위, 두 번째 인수로 열 번호, 세 번째 인수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범위는 필드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설정하면 되고요. 열 번호는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필드, 즉 열 번호를 입력하거나 열 번호 대신에 필드명의 주소를 지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필드명과 조건으로 구성되는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조건 부분 설정할 때 필드명과 같이 묶어서 조건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요. dsum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 daverage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주겠죠.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해줄 거고요. dget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열에서 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는 열에서 해당 열 번호에서 값을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갈로 7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갈로 7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H44셀에 어떤 내용을 출력하라는 것 같은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H44셀을 클릭을 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메뉴명이 짬뽕에 해당하는 최소 주문 수량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dmin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dmin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해당 범위 전체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주문 수량의 최소값이다. 그쵸? 그래서 해당 3열, 즉 열 번호를 3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해당 주문 수량이 있는 셀 주소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명이
짬뽕이다. 그쵸? 자, 메뉴명 짬뽕. 이렇게 조건의 필드명과 함께 묶어서 조건의 영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 G43에서 44, 즉 메뉴명이 짬뽕인 것의 주문 수량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다. 그쵸?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메뉴명이 짬뽕일 때 주문 수량은 최소값이 2인가 보네요. 자, 짬뽕일 때 보면, 자, 최소 주문 수량이 2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I46셀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메뉴명이 짬뽕이고 최소 주문 수량의 주문 경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경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dget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해당 범위 전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주문 경로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열 번호를 4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셀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메뉴명에 대한 조건도 있고 주문 수량에 대한 조건도 있다. 그쵸?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메뉴명이 짬뽕이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수량의 주문 경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체 조건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전체를 조건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최소 주문 수량의 주문 경로, 오프라인 값을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앰퍼샌드로 괄호 여는 것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최소 주문 수량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쵸? 저희가 앞서 작성한 dmin 함수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겠는데요. 자, 연습 겸 한 번 더 적어볼게요. dmin 함수 적어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주문 수량의 최소값이다. 그쵸? 자, 주문 수량이 있는 셀 주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메뉴명과 짬뽕을 이용해서 조건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로 닫는 괄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식 작성을 다 했고요.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최소 주문 수량의 주문 경로와 함께 주문 수량이 괄호 안에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괄로 7번까지 모두 문제풀이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9번 문제의 계산 작업 문제를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소괄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기숙사 코드와 표 4의 코드에 따른 기숙사명을 이용하여 기숙사명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기숙사 코드의 왼쪽 한 글자는 BNQ 중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요.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는 ABC 중 하나의 문자를 가진다고 하네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기숙사 코드가 BB일 때 평화, NC일 때 한마음으로 출력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기숙사 코드가 두 글자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인덱스 매치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인덱스 함수 먼저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인덱스 함수 자주 사용했던 함수다. 그쵸?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고요. 범위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치 함수인데요. 찾을 값이 나오고요. 범위가 나옵니다.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 어디에서요?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인데요. 이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일 때는 k를 0으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되는데 참조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1로 지정하면 되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기숙사 코드가 예를 들어서 BB가 있다고 하면요. 자, 오른쪽 한 글자는 문제에 제시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 한 글자도 왠지 이용할 것 같다. 그쵸? 이때 매치 함수의 유사하게 일치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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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B, CA, CB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해당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 위치를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어떻게요? 매치 함수의 유사하게 일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왜냐하면 매치 함수에서 찾을 값이 해당 셀 주소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치 함수에서 해당 셀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참조 범위를 해당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해당 범위를 참조 범위로 지정을 하고요. 자, 유사하게 일치, 즉 해당 범위가 A, B, C면 오름차순이잖아요. 즉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오름차순인 1로 지정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의 유사하게 일치를 통해서 상대 위치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소갈로 1번 문제를 풀이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의 기숙사명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C열에 기숙사명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기숙사 코드를 이용하라고 하죠. 해당 기숙사 코드와 표사를 이용해서 기숙사명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3셀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인덱스 함수 먼저 적어 줄게요. 인덱스 함수 적어 주시고요.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먼저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범위를 범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범위 설정하고요. 해당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된다. 그쵸? F4키로 고정을 해주고요.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매치 함수 적어주고요. 행 번호를 구할 건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기숙사 코드의 왼쪽 한 글자는 BNQ 중 하나의 문자를 가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당 부분의 행 번호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이 BNQ고요. 위쪽에 있는 게 ABC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에서 행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기숙사 코드를 지정을 합니다. 기숙사 코드를 지정을 하고요. 참조 범위를 해당 범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므로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기숙사 코드의 큐빅 값을 해당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유사하게 일치로 상대 위치를 구하게 될 텐데요.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이므로 세 번째 인수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 번호를 지정하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매치 함수 적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찾을 값 오른쪽의 한 글자를 가져오면 된다. 그쵸?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하나의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 범위,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범위도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다. 그쵸? F4키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때는 정확하게 일치이므로 인수를 0으로 설정하고 매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QB가 모범이라고 출력이 되었네요. 자, QB 모범으로 잘 가져오는 것 같다. 그쵸?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NA일 때 한번 볼까요? NA일 때 번영인데요. 번영의 값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문제의 포인트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유사하게 일치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인덱스 함수가 있고요. 범위가 있고요. 이때 행 번호를 구할 때 유사하게 일치를 통해서 구한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자, 해당 수식의 결과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당 행 번호를 구한 수식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A3셀에 한번 저희가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셀의 B3셀 QB가 된다. 그쵸? QB가 해당 부분에서 상대 위치가 세 번째로 잘 출력되는 것 확인할 수 있다. 그쵸? QB이기 때문에 QB라는 값이 유사하게 일치로서 상대 위치가 3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NA 같은 경우에도 상대 위치를 2로 잘 가져오고요. BA 같은 경우에도 상대 위치로 1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하게 일치를 통해서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잘 출력을 했습니다. 자, 해당 부분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입니다. 표 1의 입주일과 퇴소일을 이용하여 사용기간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사용기간은 퇴소일에서 입주일을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사용기간은 표시 예와 같이 땡년, 땡개월의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가정을 한다고 하네요. 입주일이 이렇고요. 퇴소일이 이러한 경우에 2년 7개월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하고요. if error, 쿼션
쿼션트, 모두 데이즈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if 에러 함수 먼저 볼까요? 인수 1, 인수 1이 오류이면 인수 2를 반환하고요. 즉 해당 인수가 오류이면 인수 2를 반환하고요. 인수 1이 오류가 아니면 인수 1을 그대로 표시하는 함수가 if 에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쿼션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함수고요.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데이즈 함수는 종료 날짜가 먼저 나오고요. 시작 날짜가 뒤에 나오는데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데이즈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의 아이디어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퇴소일이 있고요. 그리고 입주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날짜 사이의 일수는 데이즈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해당 결과의 일수가 500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500일이면 해당 부분을 365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잖아요. 36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을 건데 몫은 1이겠죠. 자, 그러면 1년이 되겠다. 그쵸? 1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135일이 남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나머지를 30일로 나누게 되면 이때의 몫이 있을 거잖아요. 몫이 4가 되겠다. 그쵸? 해당 4가 4개월이 되겠다. 그쵸? 자, 위에서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식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겠는데요. 즉, 퇴소일과 입주일의 차이에서 36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쿼션트 함수를 통해서 나누는 값을 365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나머지는 모두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해당 나머지를 한 번 더 30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쿼션트 함수를 사용해서 몫을 계산하게 되면 4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로 그대로 수식으로만 옮겨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입주일과 퇴소일이라고 하네요. 입주일과 퇴소일을 이용해서 사용기간을 H열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H3셀을 클릭을 하고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쿼션트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쿼션트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데이즈 함수를 통해서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퇴소일과 입주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해당 부분을 36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해당 몫에 연을 같이 붙여주면 된다. 그쵸? 그리고 공백이 하나 있으므로 띄우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부분까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즈 함수로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즈 함수를 통해서 차이의 일수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해당 값에서 36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필요하죠. 자,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500에서 36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필요했잖아요. 자, 해당 부분에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함수를 적어주고요. 나누는 값이 365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 출력되는 값을 30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쵸? 쿼션트 함수를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쿼션트 함수를 한 번 더 적어주고요. 이번에는 30으로 나눈 다음에 뒤에 개월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수식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형태대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퇴소일에 문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오류값이 발생한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H3셀에서 if error 함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if error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error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방금 작성한 부분이 인수 1이 되겠고요. 인수 1이 오류값이 아니면 인수 1이 그대로 출력되고요. 인수 1이 오류일 때 출력될 값을 인수 2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콤하고요. 인수 2를 그냥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하므로 큰 따옴표 두 개만 적어주고요. if error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오류값일 때 빈칸으로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몇 년, 몇 개월 형식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표 1의 세부학과 생활점수, 봉사점수, 학업점수와 표 2의 학과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학과는 세부학과의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라고 하고요. offset, sum product, transpose, match,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offset 함수네요. 기준 셀이 주어진다. 그쵸? 기준 셀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값을 구하는 함수가 offset 함수인데요. 높이와 너비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높이 3, 너비 1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배열의 영역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sum product 함수예요. 배열 1과 배열 2가 인수로 주어지는데요. 배열에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곱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transpose 함수예요. 배열의 수평 수직 방향을 서로 바꾸어 나타내는데요. 자, sum product 함수에 의해서 배열 1번이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배열 2번이 이러한 형태로 생겼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 3, 3, 1과 같은 형태로 생겼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쵸? 해당 부분을 이렇게 바꾸던지 아니면 해당 부분을 이렇게 바꾸던지 해서 배열의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sum product 함수로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해당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매치 함수, 찾을값, 범위 K, 찾을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하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3번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부분이 이번 문제의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한번 문제를 보고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통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게 되면 생활 점수와 그리고 봉사 점수, 그리고 학업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학과가 있네요. 자, 해당 영역과 표 2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어떤 총점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산할 셀이 L3셀이 되겠고요.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국문학과일 때 생활 점수, 봉사 점수, 학업 점수가 있는데요. 생활 점수, 봉사 점수, 학업 점수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 가중치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용해서 수평과 수직의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 그쵸? 자, 해당 부분 L3셀에서 저희가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product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sum product 함수를 적어주고요. 첫 번째 배열을 설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이 간단할 것 같으므로 해당 부분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용할게요. 자,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열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수평 수직을 바꾸게 되므로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배열과 해당 배열은 동일한 형태가 되므로 sum product 함수의 연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열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offse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offset 함수의 기준 셀은 해당 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저희가 기존 특강 문제에서 풀어보았으므로 조금 빠르게 풀이를 진행할게요. 자, 아무튼 O2 셀을 설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된다. 그쵸? 해당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되므로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행 같은 경우에는 1행만 내려오면 된다. 그쵸? 왜냐하면 국문학과일 때 해당 부분을 가져오면 되고요. 수학과일 때는 해당 부분, 영문일 때는 해당 부분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은 한 칸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행 번호는 1로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해당 부분에서 한 칸이 내려오고요. 열은 국문일 때 한 칸이 오면 되고요. 수학일 때 두 칸이 오면 된다. 그쵸? 그에 맞춰서 저희가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면 세부 학과에서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하라고 한다. 그쵸?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세부 학과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이 매치 함수의 찾을 값이 되겠고요. 매치 함수의 범위는 해당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 하면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다. 그쵸?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찾을 값은 정확하게 일치다. 그쵸? 매치 함수의 인수를 0으로 지정하고요.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토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이 한 칸 내려오고요. 국문인 경우에 1이 출력이 될 텐데요. 이때 해당 부분에서 1열 이동하면 국문일 때 이렇게 3개 가져오도록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높이를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높이가 3이고 너비를 1로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이 하나 내려오고요. 국문일 때 한 칸 이동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높이가 3, 너비가 1로 설정하면 해당 영역을 가지고 오게 되므로 높이를 3, 너비를 1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셋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썸프로덕트 함수의 두 번째 배열이 되겠고요.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엔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0이 출력되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총점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생활 점수, 봉사 점수, 학업 점수의 배열이 해당 형태고요. 가산점의 형태가 해당 형태입니다. 자, 두 가지 배열 중에 어떤 배열을 바꾸더라도 상관없는데 연산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포즈 함수를 통해서 수직과 수평을 바꾸어 준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괄로 3번의 문제도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세부 학과 학업 점수와 표 3의 학과별 학업 점수별 가산점 비율을 이용하여 가산점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가산점은 학업 점수에서 가산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함수들 당연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 행번호, 세 번째 인수 열번호가 나올 때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되죠. 그리고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존재하는 해당 찾을 값이 범위에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인데요. 이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k를 0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즉 세 번째 인수를 0으로 설정하면 되고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유사하게 일치일 때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는 1로 지정을 하고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1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해당 문제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정형화된 유형이죠. 인덱스 함수가 나오고요. 어떤 범위가 주어질 거고요. 행번호와 열번호를 설정할 때 행번호와 열번호를 설정할 때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사하게 일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건데요. 자, 소괄로 4번 문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게 되면 세부 학과와 그리고 학업 점수와 그리고 표3을 이용해서 가산점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 학과를 보게 되면 자, 영문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요. 표3에 보면 국문, 수학, 영문과 같은 형태로 나와요. 즉, 해당 부분에서 매치 함수를 이용할 때 정확하게 일치가 아닌 유사하게 일치를 사용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때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 그쵸? 기역 다음에 시역 다음에 이응이 나오잖아요. 기니, 디리, 미, 비, 시, 이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의 유사하게 일치를 통해서 풀이하는 문제로 보이네요. 자, 우선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M3셀을 클릭을 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산점 같은 경우에 학업 점수를 먼저 곱하네요. 학업 점수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산점 비율을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에서 해당 범위를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므로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번호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번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세부학과를 이용할게요. 자, 세부학과를 이용할 건데요. 이때 범위는 해당 범위가 되겠다. 그쵸? 해당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죠. 유사하게 일치 중에 범위가 오름차순이므로 인수 1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번호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열번호는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때 학업 점수를 통해서 열번호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매치 함수에서 오름차순일 때, 자,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 그리고 C에서 D, 이런 형식으로 범위가 있다고 하면 앞쪽에 있는 범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열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한 번 더 사용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찾을 값이 학업 점수가 된다. 그쵸? 학업 점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범위는 위쪽에 있는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설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도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범위가 오름차순 의미로 세 번째 인수를 1로 지정하고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열어주었던 인덱스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가산점이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가산점이 잘 출력이 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매치 함수에서 유사하게 일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세부 학과 학업 점수를 이용하여 학과별 점수가 높은 상위 3명의 평균 학업 점수를 표 5의 해당 영역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과는 세부 학과의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라고 하네요. 배열 상수를 이용하여 학과별 학업 점수의 상위 1에서 3위 값을 추출한 뒤에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8번 문제에서 배열 상수를 활용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범위에서 상위 5개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라지 함수를 통해서 상위 5개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라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로 저희가 풀이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했었다. 그쵸?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오고요. 첫 번째로 큰 값,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큰 값이 추출이 된 상태에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이 계산되는 형식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하는 문제로 보이네요. 산출된 평균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1의 자리라고 하면 해당 부분까지 표시하라는 내용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서 반올림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버리지, 라지, 레프트, 라운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라지 함수, 셀 범위가 주어질 때 K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 것이 라지 함수가 되겠고요. 라운드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입니다. 지정한 자릿수가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자, 86.6667이 있으면 해당 부분이 1, 해당 부분이 2, 3, 0,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수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유형 중에 평균을 구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 에버리지와 if 함수를 사용해요. 그쵸? 에버리지와 if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통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8번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번 문제에서도 그렇고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하지 않고 배열 상수를 통해서 에버리지 함수만을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5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세부 학과와 그리고 학업 점수를 이용해서 표 5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라는 문제 같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상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값을 추출한 뒤에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쵸? 학과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까지 수식에 잘 녹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P26셀을 클릭을 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우선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라지 함수를 통해서 상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값까지 해서 추출을 하면 되겠네요. 자, 라지 함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학업 점수를 셀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위의 몇 번째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자, 국문에 대한 조건, 수학, 그리고 영문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쪽에 조건을 작성하고 갈게요. 자, 조건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고요. 해당 부분의 조건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학과에서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하면 됩니다. 세부학과가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하면 된다. 그쵸? 자, 두 개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의 결과가 해당 공문과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이때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행 방향으로 참조가 바뀌어야 되므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는데요. 세부 학과에서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해서 학과와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과 셀 범위, 즉 라지 함수의 범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수식을 다 작성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상위 1에서 세 번째죠. 자, 배열상수 통해서 1, 2, 3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라지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라지 함수에 대한 괄호를 해당 부분에 닫아준 것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 함수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해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문에 맞는 평균 점수, 수학, 영문에 맞는 각 평균 점수들이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반올림을 하라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해당 수식에서 라운드 함수를 적어주고요. 문제에 보면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한다. 그쵸? 라운드 함수의 인수를 0으로 설정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에 대한 괄호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을 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성한 수식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에버리지 함수가 있다, 그쵸?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자, 학업 점수에서 셀 범위가 설정이 된다, 그쵸? 라지 함수의 셀 범위로 학업 점수를 설정할 건데요.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학과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죠. 해당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세부 학과에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해요. 그러면 영문이 이렇게 추출되고요. 해당 부분도 수학이 추출되고요. 수학 이렇게 추출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조건에 의해서 자, 국문일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국문일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해당 조건은 폴스가 된다. 그쵸? 해당 부분은 조건이 폴스가 되고요. 해당 부분 폴스, 폴스, 폴스. 자, 다 폴스가 되네요. 자, 국문이 나올 때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 폴스고요. 국문학과일 때 true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국문학과일 때 이렇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true는 1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false는 0으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 false 같은 경우에는 false 0과 학업 점수를 곱하면 0이 나오죠. 그리고 false 0과 학업 점수 90을 곱하면 0이 나오고요. 수학 해당 부분도 다 동일합니다. 곱하면 다 0이 나올 거고요. 국문학과를 보게 되면 true 1이니까 90, 1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조건과 학업 점수를 곱한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해당 범위에서 라지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조건을 곱해서 셀 범위 설정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5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6번 문제입니다. 표 1의 기숙사 코드 생활 점수와 표 6을 이용하여 생활 점수별 학생 수를 표 6의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A와 B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어떤 빈도수를 계산하라는 문제 같네요. 그리고 학생 수는 표시 예와 같이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여 표시하라고 합니다. 2가 나오면 두 명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라고 하고요. frequency, if, text, writ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활용하라고 하네요. 자,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네요. 정해진 범위에서 첫 번째 인수가 범위가 되겠다. 그쵸? 해당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로 반드시 배열 수식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식을 완성을 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통해서 수식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얻을 곳에 범위를 지정한 후에 사용을 하죠. 자, 해당 함수도 저희가 종종 사용했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함수 첫 번째 인수로 값이 주어졌을 때요. 두 번째 인수의 형식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형식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이용한 조건이 있는데요. A와 B라고 하면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A이거나 B다. 그쵸? 그러면 두 개는 OR 조건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보면 OR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OR 조건을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범위와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 20, 30, 45, 35, 25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구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이러한 구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원본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범위가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이 범위가 되겠고요. 구간을 설정할 때는 뒤쪽에 있는 해당 부분을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간은 말 그대로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걸로 6번 문제.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프리퀀시 함수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숙사 코드에 대한 조건이 있죠. 자, 해당 부분을 반영을 해서 소걸로 6번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기숙사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6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표 6이 있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어떤 빈도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할 때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하고 사용하면 된다. 그쵸? 범위 설정한 이후에 수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프리퀀시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인수를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문제 보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생활 점수가 있는 부분을 바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통해서 범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 조건을 위해서 문제에 제시된 if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조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두 개예요. 기숙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A가 되고요. B도 됩니다. 그러면 두 조건은 OR 조건이 되겠다. 그쵸? 조건 1번을 먼저 괄호 열어줄게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코드를 가지고 올 건데요. 기숙사 코드네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F4키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지만 자, 아무튼 F4키로 고정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프리퀀시 함수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고정 기호는 표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무튼 우선 고정을 해서 결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쵸? 해당 문자가 어떤 문자일 때죠. A일 때라는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조건은 OR로 연결해야 되므로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 열어주시고요. 라이트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범위 설정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자,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번에는 B일 때의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에 대한 조건을 작성했어요. 조건 1번과 조건 2번 OR로 연결하기 위해서 덧셈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if 함수에 의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거나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가져올 값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생활 점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범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도 F4키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리퀀시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부분 보게 되면 프리퀀시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데요. 자, 첫 번째 인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기숙사 코드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A이거나
기숙사 코드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B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만 생활 점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야지 해당 조건에 맞는 생활 점수의 빈도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 범위 설정하면 되겠죠. 해당 부분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퀀시에 대한 괄호 닫아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수식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빈도수가 잘 추출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한다, 그쵸? 쪽에 텍스트 함수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함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명과 같이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할게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렇게 결과가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문제의 수식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프리퀀시 함수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프리퀀시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범위를 지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인수로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활 점수에 대한 구간의 범위를 설정한다고 했으면 해당 생활 점수 범위를 그대로 첫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구간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죠? 기숙사 코드에서 오른쪽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A이거나 B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범위 부분의 조건을 통해 작성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때 조건 작성을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했다, 그쵸? write, 자, 기숙사 코드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A이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B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경우에만 생활 점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 값은 유효한 값이 될 거고요. 자, 이런 값들은 다 유효한 값이 될 건데요. 자, 아래쪽에 내려보게 되면 이러한 값들 뒤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했을 때 C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C일 때 값을 안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생활 점수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요. 해당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로 지정한 구간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프리퀀시 함수의 범위를 지정할 때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소괄로 6번 문제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소괄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칠의 이름과 점수를 이용하여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점수가 중앙값 이상인 학생 수를 F43 영역에 계산하라고 하네요. count if s 함수와 median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count if s 함수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범위가 주어지고요. 첫 번째 범위에 적용할 조건 1번, 두 번째 범위에 적용할 조건 2번이 주어지는데요. 여러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if s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려 보이지 않네요. count if s 함수를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 영역에 조건이 있네요. 자, 이름이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에 적용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으로 시작하고네요. 자, 그러면 김 아스타 별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점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점수가 있는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의 범위에 적용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중앙값 이상이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조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언 함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조건 작성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자,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미디언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에 대한 중앙값을 구해야 되므로 점수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적고요. count if s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점수 범위에 대해서 점수의 중앙값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7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표칠의 이름과 그리고 점수를 이용하여
성이 김이고 점수가 중간값 이상인 학생 수를 해당 부분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F4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count if s 함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s 함수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문제에 보면 이름에 대한 범위이므로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도 채우기 드래그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참조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에 달러 고정 기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름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김으로 시작하는 이기 때문에 김 아스타 별표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점수에 대한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점수가 중앙값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미디언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미디언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에 대한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count if s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중앙값을 계산할 거고요. 해당 중앙값보다 크다라는 조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엔터 버튼 눌러주면 되겠다. 그쵸? 엔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학생 수가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갈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그래프를 작성하여 해당 영역에 그래프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fn 그래프는 학번과 순위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fn 그래프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학번과 순위를 인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학번을 이용하여 학생 수를 구하고 학생 수에서 순위를 뺀 만큼 별표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학생 수가 6명이고 순위가 2등이면 별표를 4개 표시하라고 합니다. for next 구문과 count a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for next 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넥스트 구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즉, 잘 출제는 되지 않는데 간혹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넥스트 구문을 같이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포넥스트 구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포가 나오고요. 반복 변수가 나와요. 반복 변수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어떤 변수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하고요. a는 1이라고 이러한 변수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시작값이 나와요. 자, a는 1이라고 적게 되면 시작값이 1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to 어디까지? 종료값까지입니다. 자, to 종료값이라고 하면 a가 종료값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적어 주어도 되고 안 적어 주어도 되는데요. 자, 스텝 증가값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선 아래의 구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부터 종료값이 될 때까지 반복할 내용을 실행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ext 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A가 1부터 종료값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1일 때 해당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next A에 의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A가 2일 때가 되고요. 해당 실행문을 반복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종료값을 8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종료값이 될 때까지 해당 실행문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부터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때 증가값을 설정하게 되면 1, 2,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가값이 2면 2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값을 스텝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for next 구문을 활용해서 해당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해당 문제의 코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에 보게 되면 학번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의 원본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학번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생 수가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엑셀의 VBA 코드를 통해서 학번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학생 수를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ount a 함수를 통해서 학생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VBA 코드에서 COUNTA라는 함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워크시트 펑션이라는 개체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OUNTA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학번을 통해서 개수를 구하죠. 자, 해당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COUNTA를 VBA 코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시트의 함수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워크시트 펑션 점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하고요. 점을 적게 되면 count A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번이라고 하는 인수에서 개수를 구해서 i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보게 되면 학생 수에서 순위를 뺀 만큼 반복을 해야 되므로 i라는 변수에 학번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fn 그래프를 적어줄 거예요. fn 그래프는 우선 공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복할 종료값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변수를 j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학생 수에서 순위를 뺀 만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6일 때 순위가 2인 경우에 순위를 뺀 만큼 즉 4번을 반복해서 별표를 표시해 주면 돼요. 자, 해당 부분을 그대로 수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학생 수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잖아요. i에서 순위를 빼는 거예요. 순위를 빼주는 거예요. 자, 해당 j라는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반복할 종료값을 설정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바로 for next 구문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 부분에 이어서 작성을 할게요. 자, 왼쪽 부분에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부터 적어주고요. 반복 변수 a로 설정을 할게요. a는 1부터 어디까지 반복할지 2를 적어주시고요. 종료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종료값을 j로 설정을 했다 그쵸? 자, j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fn 그래프에서 앰퍼샌드 별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ext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구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시작 변수 a를 1부터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j가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fn 그래프, 처음에는 fn 그래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별표를 연결해서 fn 그래프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n 그래프의 출력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1일 때 별표가 연결되어서 fn 그래프에 저장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next A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A가 하나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fn 그래프가 이번에는 별표였다. 그쵸? 별표에 별표를 연결하면 별표 2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A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A가 3이 되었을 때는 fn 그래프에 별표가 2개 있고요. 별표를 연결하면 별표가 3개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J가 될 때까지, J가 4까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A가 4가 될 때까지 반복이 될 텐데요. 이때는 별표가 4개가 되겠다. 그쵸? 종료값이 되면 next A를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n 그래프로 이러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for next 구문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만 풀이를 해보면 사용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or가 나오고요. 반복 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해 준다. 그쵸? 자, for a는 1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종료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to 어디까지 종료값까지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해당 구문에서 반복할 실행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next a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a가 반복 변수죠. 해당 a가 종료값이 될 때까지 해당 실행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1일 때 해당 실행문을 반복하고요. 내려와서 next a에 의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종료값이 되면 이렇게 탈출하는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걸로 8번 문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8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서 삽입 탭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삽입 탭에서 모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우선 퍼블릭 펑션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fn 그래프고요. 인수로 학번과 순위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학번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해야 돼요. 그쵸? 학생 수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요. 자, count a를 바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워크시트 펑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count a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학번 필드에서 학생 수를 구할 거다. 그쵸? 자, 학번이라고 하는 인수를 받을 거예요. 학번이라고 하는 인수를 받아서 워크시트 펑션이라는 객체에서 count a를 통해 학번의 개수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fn 그래프는 우선 토기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포넥스트 구문에서 종료값을 j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학생 수에서 순위를 뺀 만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수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학생 수에서 순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순위는 인수로 받는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6명이라고 하면 6명이고요. 순위가 3등인 경우에 순위 3을 빼서 J가 3이 되겠고요. 그럼 포넥스트 구문에 의해서 3번 반복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넥스트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자, 포 적어주시고요. 반복 변수 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1부터 해서 2 어디까지 종료값 J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fn 그래프에서 별표를 연결할 거예요. 니은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눌러서 별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ext a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a라는 반복 변수 a가 1부터 어디까지 j가 될 때까지 해당 구문을 반복 실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작성해 볼게요. fn 그래프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인수로 학번이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학번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범위를 범위 전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범위 전체에 지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 됨에 따라서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쵸?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가 있는 F36셀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클릭이 안 되는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하고 화살표 위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FN 그래프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학생 수 6명일 때 순위 3을 뺀 3개가 잘 출력이 되고요. 순위가 5위일 때는 하나, 순위가 1일 때는 5개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넥스트 구문 앞서 문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당 구문을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포넥스트 구문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소걸로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완료했고요. 계산 작업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